그래도 쉽게 생각하기로 하고, 영어를 저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1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늘 그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배우고 실제로 더 영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 같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처음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뭐 그렇게 어떤 전문가한테 강의 훈련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여기 이 대학원에 와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 싶었는데 예,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평소에는 마이크가 이쯤 와 있어서 지금 마이크가 멀리 있어서 좀 편히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제가 사실 오늘은 이런저런 내용을 이만큼 준비를 했었다가 너무 좀 두서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노트만 갖고 와서 그냥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이 스마트 시대의 영어 강사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스마트 시대라고 한 이유가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정말 자유롭게 이제 활용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영어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강의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사실 뭐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게 전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잘 들려요? 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어떤 학습법이 더 좋고 더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리는 게 좀 무의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만큼 그 배우는 사람도 이제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냥 뭐 미드를 통해서 그냥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모든 교육 시설에서 다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 강의 영상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풍요로운 그런 교육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지금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좀 혼란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옵션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거랑 그게 항상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별도로 생각을 할 수는 없고 항상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마트 시대라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요. 정말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4세기 이후 때 생긴 그런 어떤 그런 교육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바뀔 때가 됐죠?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뭐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강의실에서 강사를 두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있어요. 물론 이거의 장점은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변해가는 시대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양쪽 다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은 이제 강사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그냥 늘어놓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특히 요새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냐면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 반면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쵸? 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못 배우나요? 아니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사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지어 약간 직업을 위협받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라는 것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영어로 말만 하는 사람이랑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일로 하는 선생님이랑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어 선생님은 고쳐주고 교정해주고 뭐 숙제도 내주고 예문도 들어주고 다른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비슷한 표현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이 없어도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읽고 듣고 따라 말하는 이런 과정만 반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 우리가 영어를 접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육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많이 듣고 보고 읽고 따라하면서 영어를 그냥 그렇게 좀 더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 채팅을 얘가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역할은 영어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무 때나 사람이 원하면은 영어를 접할 수가 있고 요즘 또 얼마나 잘 나와요. 자막 지원도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뭐 영화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뭐 심지어 유튜브도 그렇고 자막 지원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어를
우리가 접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반복 그런 뭐 청취든 뭐 리스닝이든 따라 말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한 만큼 이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왜냐면 우리 그동안은 늘 설명해오고 교정하고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쉬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하자면 영어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쵸? 네,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과 교정이 아닌 한 사람의 영어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요? 네, 그게 오늘의 주제죠. 일단 이걸 생각하세요. 그 예전에 제가 학원에 일했을 때 새로운 강사분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영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가장 최종 임무가 뭐냐? 가장 딱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영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깐 기다릴게요. 어느 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영어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동기부여요? 동기부여. 영어 선생님이 동기부여? 훨씬 더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영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쵸? 네, 장정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영어 실력을 올려줘야 돼요. 그쵸? 영어 실력 향상.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든 그 선생님의 뭐 취지나 뭐 처음에 동기나 뭐 의도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방법이나 방식과도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실제로 배우는 사람의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방식이 어떻든 간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좀 너무했나요?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좀 너무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쵸, 결국은 성과예요. 그 사람한테 배운 학생이 영어가 느느냐. 왜냐면 그게 없다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든, 그쵸? 좀 그래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동기부여하고 영어 실력 향상이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어 실력 향상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려면은 어떠한 요소들이 갖춰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 배우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곧 얘기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Firepower님. 네, 맞아요. 성실함과 꾸준함이에요.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함이 단기간에 걸쳐서 꾸준함은 물론 그 사이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영어에서 손을 놓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학습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걸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건 같이예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의 역할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학생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손을 놓지 않고 배우게끔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잠깐 혹시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거? 아무리 잘 알려주셔도 학습자가 재미를 못 느끼면 그만두는 일이 대박. 네, 아무리 잘 알려주셔도 학습자가 재미를 못 느끼면 그만두는. 네, 재미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곧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네, 그게 역할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영어를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영어 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만큼 좋은 거를 가르치느냐, 얼마나 유용한 걸 가르치느냐,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거를 알려주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그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짧은 기간에 걸쳐서 아무리 좋은 거를 줘봤자 그 사람은 영어가 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재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동기부여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곧 얘기를 할게요. 동기부여는요. 동기부여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동기부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만큼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동기부여를 우선시를 하면은 재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미요. 흥미와 재미가 위주가 되면은 단기간에서는 그게 효과가 물론 발휘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재미와 흥미를 찾으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학습을 못하게 돼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재미와 흥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처음에 재미와 흥미가 드라이브가 되면은 그걸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학습이 드라이브가 되면은 분명히 흥미와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에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재미라는 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비유를 좀 들자면 우리가 보통 돈을 벌면서요. 사람이 돈을 벌면서 재미있게 돈을 버는 거를 보통 찾진 않죠. 뭐 재미있게 돈을 벌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반면에 돈을 버는 재미는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래가요. 그렇죠?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글쎄요,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전 어색할 정도로 이 개념이 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재미는 있죠. 그렇죠? 재밌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되면서 그 재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영어를 재밌는 방법, 그러니까 재미있게 영어를 배운다라는 이 개념 자체로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 영어가 늘기를 바라는 거는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놀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청소가 돼 있기를 바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쵸, 뭐가 안 맞죠. 재밌는 일을 하면서 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이 깨끗해지면서 오는 그런 재미,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그거는 그쵸,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요. 재밌는 일을 하면서 영어가 막 그냥 저절로 배워지기를 바라는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어가 느는 재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선생님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영어를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은 뭐 그냥 최대한 지나치게 간단히 얘기를 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잘 가르쳐야, 그리고 다양하게 가르쳐야,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너무 늘 어려운 것만 하지 말고 너무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쉬운 것만 하는 그것도 오히려 학생한테는 독이 돼요. 쉬운 것만 하면은 쉬운 것만밖에 못해요. 어려운 걸 해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전하는 맛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맛이 있어야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이제 하위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재밌는 어떤 놀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학습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느는 재미, 배우는 재미. 근데 이게 물론 말처럼 절대로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생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가르치면서 늘 이제 뭐랄까 obstacle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거를 학생분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재밌게 하고 흥미를 느끼고 싶어 하지 엄청 막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없죠. 물론 덜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최현주님께서 장기간에 걸쳐 학습자의 니즈에 맞춰 그에 맞게 코칭하는 역할, 영어 강사.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영어 강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 강사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신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도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배우는 재미와 어떻게 보면 엮여져 있는 얘기인데 그 예전에 이렇게 그 강사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 자신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 자신감을 주는 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해. 단순히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자신감을 우리가 줘야 되냐면 틀려도 괜찮다. 말을 엉망으로 해도 괜찮다. 이거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용기예요. 이런 용기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한테 자신감을 주려고 할 때는 사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자신감을 너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틀려도 괜찮아, 엉망이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해봤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전에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안 들리고 말이 안 떨어지고 생각나는 것들이 없고 이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저는 가장 이제 학생분한테 이제 영어 공부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많이 꽤 한 것 같은데 실전에서 못하겠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의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겪고 나면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내가 뭐 어휘가 부족하거나 발음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책을 펼치고 학원에 다시 등록하고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래서 용기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용기를 틀려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 말을 내가 틀리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내가 말을 틀리게 함으로써 안 좋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어휘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건축물을 아주 정밀하게 다 측정해서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엉망인 상태인 진흙을 가져다가 돌려가면서 서서히 모양을 잡아가는 그런 도자기 제작 과정 그런 거랑 더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엉망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다 갖춰서 갑자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들? 그래서 다시 그 선생님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자면 얘기의 방향을 다시 글로 돌리자면 틀려도 괜찮다. 엉망으로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일단 말을 해라. 일단 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용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일기를 써봤자 엉망이고 그 내용도 별거 없고 쓸 게 없다. 쓰려고 하니까 뭐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리고 그게 안 좋은 모습으로 말을 하고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애는 건 아니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그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트레이너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동에 자신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없겠죠. 어쨌든 어떻게 해야 뭐 교정을 해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플라이은님께서 한 얘기를 잠깐 볼까요? 언어는 엉망인 상태인 진을 가져다 서서히 형태를 잡아오는 도자기 과정. 네, 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지금 이미 아는 사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게 재미있게 배운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뭐라고요? 장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자신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자신감이 단순히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뭐 이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아. 틀리게 써도 괜찮고 틀리게 말해도 괜찮고 발음이 엉망이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말을 해. 그리고 이게 뭐랑 굉장히 뭐 때문에 더 어렵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은 점점 그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추세가 점점 이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도요. 이게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앉아서 책에 있는 내용을 글자로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지식의 형태로 담는다라는 이 학습 자체에 좀 더 익숙한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요. 대대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냐면 많이 보고 읽고 많이 듣고 따라 말을 하고 이 학습 분위기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를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를 배우려면요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알고 있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순자홍님께서 주눅들지 않도록 해서 알고 있는 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완전 맞는 말이에요. 그 용기를 준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그걸 보고 이제 뭐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그 자신감과 용기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물론 뭐 거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나 잘할 수 있어 이 마음이고요. 용기는 틀릴 것 같은데 이상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게 더 자연스럽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가르침에 더 묻어나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쵸. 네, 많이 듣고 말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요, 누구나는 아닌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뭐 아까 했던 얘기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게 용기가 없어서 틀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고방식에서 극복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기견은 중요하지만 단기가 미친듯이 영어에 빠져서 최소 몇 달 지내는 것도 실력 향상에 중요한 것 같아요. Of course. Yes. 물론이죠. 그쵸? 이거는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완전히 빠져서 하게 되는 거는 그 학생은 사실 크게 손을 안 잡아줘도 알아서 잘해요. 푹 빠져 있잖아요. 오히려 안 건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영어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고 많이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를 배우는 거는,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는 거는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입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갖고만 있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갖고만 있으면은 의미가 있죠? 언어는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뭘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못 내면은 그걸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말을 해보지 않으면은 결국엔 똑같이 말을 못해요. 말을 진짜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쉬운 건 없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틀릴까봐 말을 내뱉지 못하는 게 저의 문제예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 틀리게 틀리게 엄청나게 틀리면서도 얘기 잘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한다는 게 그거를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선생님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해요. 뭐 학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영어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굳이 나누자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신경 안 쓰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걸 중간에서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말을 두려워해서 안 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으니까 막 얘기를 해라. 심지어 얘기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것만 한국말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로 소리를 내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런 반면에 너무 그냥 다 틀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잡아야 돼요. 이것도 이건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뭐 학습법에도 완벽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교수법에도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그때 그런 역할을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런 거요. 저는요. 저는 지금은 제가 학원 현장에서는 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저는 어떤 방식을 많이 추구를 했냐면 그러니까 좀 그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어요. 뭐 너무 직설적으로 멈춰라 지금 다 틀리고 있다 이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보라고 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다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라. 방금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얘기해볼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해요. 다시 얘기해봐. 잠깐만. 나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듣었어. 다시 얘기해봐. 이게 한 서너 번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뭔가 말을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필터링을 해서 문장을 좀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다 교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분명히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교정해서 다시 얘기를 할 기회를 먼저 준 다음에 충분히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그러면 본인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맞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처음에 이렇게 엉망으로 얘기를 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끼게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습관을 점점 들여주는 거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요. 그리고요. 지적을 안 하고 잘한 거는 진짜. 네, 그렇죠. 네, 언제든지 학생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는 학생이 제 눈앞에서 운 적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때 많은 걸 느꼈죠. 성향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괜찮아요. 그 학생이 그 순간에 본인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본인도 이제 충격을 먹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혼자 필리핀에 가 있더라고요. 어학연수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Anyway.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45분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한 건 있는데 네,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Q&A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져왔나요? 답변 쓰기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화 나옵니다. 저 옆에서 벌써 아시죠?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강의라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댓글이 안 올라왔는데 개인적인 카톡으로 지금 질문이 와가지고 꼭 물어봐 달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오늘 왜 빨간 모자 안 쓰고 가셨냐고. 빨간 모자. 제가 사실은 챙겨왔는데 네. 오늘 여기 지금 논술 시험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좀 그것 때문에 좀 주차가 좀 완전히 정신이 없어갖고 차에 두고 왔어요. 주차 때문이군요.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 편집으로 이거 빨간색으로 다들 빨간 모자를 기대하셨는데 없어서 저도 약간 당황하긴 했습니다. 네, 뭐 강의 내용이 워낙 풍부하고 워낙 좋아. 대신 여기 뒤에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리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오늘 강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오늘 오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해라라고 했던 이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원아란 선생님께서 이걸 물었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공부 관련된 건데 문법, 스펠링 같은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아이에게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하면은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어라고 해서, 아까 얘기를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영어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다른 것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영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얘기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이거를 돌려놓고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네. 우리 아이가 운전을 할 때 네. 운전을 할 때 네. 자꾸 실수를 한다. 이거 어떻게 고치냐?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네요. 운전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연습해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긴장해라 이래야 되나?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주차도 해봐야 되니까 계속. 이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듣기가 잘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단어가 안 떠올라요. 다 네.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네.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다른 실수랑 꼭 비교를 해보세요. 네네. 이게 영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인식의 전환. 네. 이거 어떤 방법이 있어갖고 탁 하면 그게 고쳐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많이 해서 그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실수는 이게 영어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이게 연습과 또한 노력 또는 그러니까 자각하는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쳐진다. 좋은 의견 가슴 역시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신 것 같은데 김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어에 욕심만 앞서기만 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늘 즐기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쾌한. 그러면 영어 그러니까 평소에 즐기는 거리들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죠. 타협을 그렇죠.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내가 즐기는 것들을 영어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다 최대한 그래도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하는 거. 영화를 보더라도 한국 영화가 보고 싶지만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SNS를 보는데 물론 뭐 내 친구들 거를 보는 것도 즐겁겠지만 억지로 스스로 강제로 외국인들 외국 자극을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즐기는 것들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걸 좀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실 저도 그 유튜브 이런데 BBC랑 그다음에 ABC, 폭스뉴스 다 구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처럼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본인이 좀 관심사 있는 거 여기 괜찮은 거 있네요. 한국 드라마 영어 자막 틀고 보기. 한국 드라마가 영어 자막이 나오는 게 있나요? 넷플릭스에서는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해보진 않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외국 영화를 한국 자막 보는 거 좋아하는데 반대로 한국 영화를 어차피 이제 한국 드라마나 만화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걸 영어로 바꾸는 거. 넷플릭스에 나온다고 합니다.
플라이님께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겠네요.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거 이용하다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다 똑같습니다. 자꾸 즐기려고만 하죠. 근데 그 즐기는 거를 좀 이렇게 영어적 환경을 좀 바꿔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또 질문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건데요. 선생님 원래 어학원 선생님이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 맨날 똑같은 질문이던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거였었나요? 이런 거네요. 아마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어학원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익명이에요. 네. 가장 큰 동기가 됐던 것은 제가 항상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순간을 얘기를 굳이 하자면 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컴퓨터를 앞에 두고 네. 그거를 큰 모니터에, 그러니까 칠판 대신에 네네. 큰 모니터에 연결해서 네.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다 적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수반이어서 한 반에 많아야 4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리고 강의가 이건 학원 운영하시는 분한테 네. 좋은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학생이 가잖아요. 네. 프런트에서 그게 다 출력이 돼 있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 그 시간을 다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되기 때문에 바로 출력하면 가는 길에 오늘 공부했던 걸 받아간다. 그렇죠. 그대로 받아가요. 이거 그리고 되게 그리고 이메일로도 싸줘요. 아니면은 뭐 카페 올리면은 그것이니까 전자식으로도 볼 수 있고 실물로도 볼 수 있고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학생 탓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밥은 다 깔려 있는 거네요. 다 깔려 있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점수가 안 나오고 이랬는데 결과 효과가 안 나온다면 네 탓이나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한 번에 4명씩밖에 없는데 이 많은 뭐 100만 원짜리 컴퓨터, 뭐 200만 원짜리 모니터, 이게 뭔가 너무 약간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활용하는 모든 게 저스티피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에 동시적으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요. 일단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부담 없잖아요. 무료고. 네, 맞습니다. 되게 유튜브만큼 지금은 뭐 좋은 요즘 사실 방법은 없는 것 다 같아요. 막 유튜브 하니까 정말 너도 나도 같이 유튜브에 들어오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작을 했을 때 보니까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쉬운 것들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운 걸 하면 되겠구나. 진짜 저는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진 않고 저도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약간의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진짜 너무 이렇게 제 강의도 써볼 만한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클래스 자체가 약간 상이 약간 높다라는 느낌은 듣긴 들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계기로 시작하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좋은 장비 이런 거 많이 좀 준비하셨다면, 근데 사실 유튜브가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가지고 좋은 장비가 사실 안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장비를 구입하셨다면 장비값을 좀 우리가 그걸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결과물을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시간도 바쁘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건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나와 있는 강의들이 리스닝이랑 스피킹 위주로 집중이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자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팁이나 되게 많은데 혹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학습자들이 리딩 실력을 좀 올리는데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좀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죠 문제가.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급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독해? 네, 독해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독해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말을 한 초중급으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독해를
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전문가한테 이걸 물어보면 뭔가 그렇죠. 바로 얘기가 알려줄 수 나올 수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 아이가 네. 계속 틀린다. 아, 네. 독해가 안 된다. 네. 하면은 사실 방법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읽기가 네. 중요하죠. 네. 혹시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십니까? 어떠세요? 어, 그 평상시에 영상 같은 거 제가 자주 보면은 그 나오는 그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뭔가 이렇게 정교한 게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좀 많이 따보시는지? 기사를 아마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것만큼 네. 보긴 할 거예요. 아, 네. 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네네. 어쩔 때는 제가 하는 컨텐츠 중에 기사 내용을 그대로 네, 써서 어휘 하는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좀 그런 독해력이랑 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네 많이 하면 확실히 늘긴 해요. 그게 확실히, 네.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이 질문이 물론 이제 정확히 이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제 경험으로는 네. 그 배우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렇죠. 네, 네. 하다가 잘 이제 안 이게 돼. 맞아요. 네. 이 말은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이 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누구나 네. 겪는 네. 부분이죠. 네. 왜 여기 저 정도가 한계점이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 생기죠. 네. 그거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이제 조급한 마음에 네. 빨리 좀 그렇죠. 했으면 네, 다들 그렇게 좋겠는데. 생각하죠. 네. 빨리 이걸 2단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접근법에 대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읽는데 좀 더 시간 좀 할애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뭐 이런 방법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독해 컨텐츠를 몇 개 한 게 있는데 네.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다 하면은 네. 그거를 일단 이해한 내용을 따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네. 바꿔서 정리해서 더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네. 바로 직역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좀 이렇게 네. 의미를 네.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돼 있네라는 게 보이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좀 더 높아지는. 근데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라서. 근데 이것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 게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 다르게 생각해봐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 되게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좀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독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시간이 없는데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조사 이제 여기 면접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인터뷰 영어로 하니까 갑자기 면접이란 말이 나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라이브 아카데미로 심지어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팁 같은 거 혹시 줄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한테 그걸 딱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그 영상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마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강의를 보면 지문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문도 많고요. 네, 네. 거기서 고정 표현과 그리고 바뀌는 말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말들을 바꾸면은 그 주제가 바뀌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뭐 명사나 동사 같은 것들을 다른 주제로 바꾸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나왔던 지문을 형식은 똑같이 포맷은 똑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바꾸는 연습을 컨텐츠를 조금씩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거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해야 실전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겨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우리 빨간문자 선생님께서
드리는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웹상에 올라오는 자료들 이런 걸 보시고 중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가끔 봅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단어들을 변경하면 내용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유지한 채로 일부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본인화 시켜서 그다음에 기본 틀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지금 계속 똑같은 맥락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기본 틀들을 잘 갖추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응용력이 생겨서 자기만의 또 이제 영어가 또 만들어지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질문이 더 많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선생님 또 바쁘시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